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하나오션입니다. 자, 플러스 15% 상승, 장대 양봉이 났어요. 그렇죠? 자, 고점인 것 같았는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급격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가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조심해야 되느냐, 또는 향후 나올 재료가 뭐냐, 요걸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답답함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오션에 대한 이슈와 재료 그리고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유망주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2월 10일 자 오전 5시 48분 오전 새벽에 나왔죠. 미국 의회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동맹, 자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동맹국이 미국의 해군 함정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겁니다. 자,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과 같은 동맹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발의됐다라는 겁니다.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 지금 금지되어 있어요. 이거를 개정해서 예외를 두도록 한다. 자, 그러면 특수선에 대해서 그동안 수주 이력이 있는 하나오션이 그렇죠? 수주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요 내용을 한번 뜯어보면 미 해군이 준비 태세를 유지하려면 함정이 얼마? 355척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얼마? 291척만 운영을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얼마? 64척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64척이 필요해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 미국에서 해군 함정이 부족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다? 그래서 동맹국이 건조를 하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해군 함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다? 그쵸? 필리조선. 자, 하나오션과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이제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사에서 수주가 나오겠죠.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필리조선에도 수주가 나오지만 뭐다? 동맹국에도 건조하기 때문에 뭐다? 하나오션에서 수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참고로 보시면 하나오션이 두 번째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 수주를 했죠. 그쵸? 그게 시장 규모가 대략 20조예요. 즉 뭐냐면 MRO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해군 함정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시장이 20조입니다. 그럼 이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것도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쵸? 이거는 유지보수가 아니라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거고, 그거를 하나오션과 미국 자회사인 필리조선에게 수주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장 규모를 볼게요. 글로벌 함정 시장 규모를 보시면 24년에 대략 1,5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2029년이면 얼마입니까? 2,300억 달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함정 시장 규모를 보시면 작년에 1,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17조 9,350억, 대략 218조 원이고요. 여기 이제 오타가 났네요. 29년 기준으로 2,300억 달러. 그러면 하나로 얼마? 334조 달러, 344조 원입니다. 자, 우리가 MRO 시장은 얼마입니까? 대략 20조죠. 자, 얼마입니까? 15배. 큰 시장이에요. 주가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뭐다? 하나오션이 이제 뛰어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필리조선, 미국의 필리조선을 인수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나오션이 지분 40% 그리고 하나시스템 60%입니다. 그러면 필리조선소는 인수자금의 60%는 하나시스템, 나머지 40%는 하나오션이죠. 그러면 필리조선의 연결 실적을 하나시스템으로 잡혀요. 올해 1분기부터. 다만 뭐냐면 필리조선이 올해부터 흑자로 돌아섭니다. 흑자로 돌아선다라는 것은 하나오션이 4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분 가치가 늘어나겠죠. 그쵸? 늘어나는데 필리조선이 미 해군 함정, 미 군함 이거를 또 수주를 받으면 지분 가치는 더욱더 늘어나겠죠. 그런 시장이 지금 개화가 되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뭡니까? 하나오션 동맹국에게도 지금 건조를 하게끔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하나오션 자체로 미국에서 군정에 대해서 수주가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오션은 양방으로 먹는 거예요. 자기가 수주받아서 매출 증대, 그리고 관계사인 필리조선
지분을 40%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주고 받고 또 흑자로 오래 돌아서니까 지분 가치 증가에 따른 그런 수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급등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빨간 선이 5일선이에요. 그리고 요 파란 선이 11선입니다. 요거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항상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 5일선 그리고 이 11선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이지 않은 종목들은 5일선을 타고 가고 눌림목이 나더라도 얼마 11선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타나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5일선 이탈했을 때는 11선 지지받고, 자, 그리고 이탈 안 됐을 때는 5일선을 타고 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항상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시그널을 봐야 돼요. 향후에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보면 요 신호가 나오면은 우리가 좀 조심하자. 뭐냐면 장대 양봉 5일선을 타고 가죠.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음봉이 나오면 좀 조심하자. 왜냐면 요때는 뭐다?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뭐다? 이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면 이거는 완연하게 추세가 꺾인다. 요 패턴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자,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은 5일선을 타고 갑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데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면 이거는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면서 단봉들이 나오고, 단봉들이 나오면서 자,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요거를 눈여겨봐야 되고, 아까 고점 패턴 눈여겨보시면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패턴이 나오면 조심을 해야 된다. 다만 이런 식으로 5일선을 계속해서 타고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을 볼게요. 자, 가치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치 분석으로 보면 내년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 대략 1조 7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치 분석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디까지를 우리가 목표가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렇죠? 계산을 해봐야겠죠?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의 26년 영업이익 대략 1조 700억 기준으로 POR 20배를 적용하고 주수로 나누면 주당 가치가 얼마? 69,840원이에요. 자, 1차. 요거를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1차 저항선인데 요걸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보시면 25배 내외로 적용을 하면 그 다음은 얼마? 87,300원 내외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87,000원 내외가 2차 저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 다음 30배를 적용하면 10만 4,760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략 10만원에서 10만 4천원 내외가 3차 저항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겁니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저항 라인 그리고 지지 라인을 잘 잡아야 돼요. 저항을 돌파했을 땐 지지가 되느냐, 그 다음은 저항 돌파했을 때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가치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가는 어느 정도 설정을 해둬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강력한 지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9,000원에서 7만원 사이가 강력한 저항선인데 이걸 돌파를 했자. 돌파라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은 우리가 요 가격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2월 10일자 이슈를 보시면 하나오션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했어요. 취득했죠?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뜯어보면 그룹 계열사로부터 하나오션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방산 중심에서 해양으로 포트폴리오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인데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나오션의 지분을 7.3% 주당 58,000, 그쵸? 58,100원, 58,100원에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거의 할인을 안 했죠. 거의 그 당시 2월 10일, 2월 9일자 주가를 보시면 거의 그 가격대에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 아까 우리가 계산을 해봤잖아요. 얼마입니까? 주당 1차로 보더라도 69,000원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에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58,100원에 매입하는 게 싸게 매입하는 겁니다. 싸게 매입하는 겁니다. 총 금액은 1조 3천억, 지분 보유는 34.7%에서 42%로 증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릴게요. 이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가치 분석을 해보면 이 가격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58,100원에 추가적으로 매입을 지분을 매입하는 게 싼 거예요. 싼 거예요. 다들 이렇게 계산을 했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2월 9일자 이슈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재료가 나올 겁니다. 이 재료가 나올 거예요. 북극 탐내는 트럼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쇠빙선 수요 증가로 조선업계 훈풍이 불까. 쇠빙선.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쇠빙선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북극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 그린란드 요거 매입하겠다. 아, 덴마크 야 이거 팔아. 우리가 살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야 군사도 개입시킬 거야. 막 이렇게 겁을 주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란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얼어 있는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기후 온난화로 요 얼어 있는 바다가 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형 쇠빙선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쇠빙선 추가적으로 건조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미국의 북극 쇠빙선 보유 현황을 비교를 해보면 러시아가 북극 지역에 21곳 쇠빙선 30척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북극 지역 3곳 쇠빙선 3척이에요. 3척. 10대 1입니다. 10대 1. 아니 북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방편으로 그린란드까지 매입하려는 그런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극 지역을 개척을 해야 돼. 근데 쇠빙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 쇠빙선 추가적으로 건조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자, 지금 존슨법 개정 가능성과 한국 조선사 수혜 전망을 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존슨법 개정 요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의 협력 필요성을 최근에 언급을 했죠. 작년 11월부터. 그런데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은 쇠빙선 건조 경험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오션은 2014년 세계 최초로 LNG 추진 쇠빙선 15척을 수주를 받았었고 2008년 쇠빙선 유조선 7척을 건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수주가 끊어졌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수주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대부분 이 수주는 누구냐면 러시아가 줬어요. 자, 전쟁 이전에 러시아는 한국 조선사의 주요 쇠빙선 발주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종식 시에는 쇠빙선 수주 재개 가능성이 높죠. 왜냐? 미국이 호시탐탐 북극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 30척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쇠빙선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미국이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고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두 대형 고래가 싸우는데 우리가 수혜입니다. 우리가 수혜야. 국내 조선사, LNG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쇠빙선 건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가 이제 북극 관련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을 수행을 해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의 쇠빙선 발주 증가 시에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그러면 미국이 지금 쇠빙선 건조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게 주겠죠. 그렇죠? 동맹국.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극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여기 쇠빙선, 그렇죠? 계속 또 수주를 준다는 거예요. 이쪽 양방으로 우리가 다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죠? 오션, 하나오션. 그러면 우리는 향후에 요거까지도 우리가 요 재료까지도 미리 알고 있자고요. 미리 가지고 있고 요 재료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슈팅이 나오면 그때로 우리가 또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와 이슈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치 분석을 통해서 자, 목표가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지 저항란을 잡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